안녕하십니까. 4주 만에 제가 교회 온 것 같아요. 어, 저희 식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걸린 게 아니고 한 3, 4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한 명씩 걸리다 보니까 교회 좀 오래 못 나왔어요. 괜히 와서 또 폐를 끼칠까 봐. 어, 여러분 이제 이 사진만 보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 이제 다 도트셨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 증상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저희 집 딸 같은 경우는 가벼운 목감기 정도로 약도 먹지 않고 한 2, 3일 만에 낫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온갖 증상은 다 겪었어요. 저는 두통, 기침, 가래, 또 후각 미각도 없어졌었고 열도 나고 또 근육통도 있었고 복통도 있었고 그러니까 웬만한 증상은 제가 다 겪어봤어요.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증상들이 다를까도 좀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파이크 단백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증상들을 일으키는데 제가 안식일 날 이렇게 누워서 제가 여전히 좀 기침을 좀 많이 해요. 그래갖고 오늘 순서 맡으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기침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 제가 이렇게 쭉 누워서 생각해 본 게 이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구나. 가고 싶어도 내가 교회 가서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 난 게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태풍주의보가 일어나면은 배들이 이렇게 항구에 다 모여요. 조금 전에 우리 안 교장님이 어떻게 우연히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태풍을 피해서 항구들에 모여요. 근데 이렇게 배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흔들려 갖고 배들이 파손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소형 어선들은 배 양 사이드하고 앞뒤에 그 타이어를 부착해 놨어요. 그래갖고 웬만큼 붙어 있어도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하는데 태풍 같은 경우나 파도가 높일 때는 거꾸로 배끼리 묶어놔요. 작은 배들은 풍랑이 심하면은 뒤집어져요. 근데 배끼리 묶어놓으면은 뒤집어지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항구에 피신하는 게 아니라 주변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묶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병원을 9일 동안 문을 닫으면서 닫기 전에 이제 예약하신 분들 일일이 다 전화해서 사정 얘기하고 다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진료를 시작하니까 환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공통점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괜찮습니까? 저같이 죽다 살아나신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게 3차까지 맞고도 이렇게 심하게 걸리는데 도대체 백신을 또 맞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백신에 대해서 전문 지식까지는 필요가 없고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상식 정도로만 제가 좀 여러분께 간단히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단어 뜻을 보면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선 적군이에요. 우리 몸의 적군이 항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속 항원 검사한다 그럴 때 그 뜻이 내 몸에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검사하는 게 신속 항원 검사예요. 그리고 이 항원에 대해서 대적하는 군대가 항체예요. 근데 문제는 항체가 있다고 모든 균을 다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한군하고 대적하는 군대가 따로 있고 일본하고 싸우게 되면 일본하고 싸우는 군대가 따로 있고 그래요. 육군은 주로 땅에서 싸우죠.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고 공군은 공중에서 싸우고 이렇듯이 분야가 있듯이 항체도 그 균에 맞는 항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A 항원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항체 A는 효과가 있는데 항체 B는 맞지가 않아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적군에 딱 맞는 균이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백신이에요. 이 백신 생산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코로나 백신이 왜 부작용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맞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는 이유예요. 가장 일반적인 백신 생산 방법은 이렇게 백신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유정란 배양이라는 방법과 세포 배양 방법이 있는데, 유정란 배양 방법은 균을 25도씨 이하에다 그냥 놔두면은 균이 점점 약해져요. 그럼 약해진 균을 유정란에다 집어넣고 증식을 시켜서 그 균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들어와도 비실비실한 적군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포 배양 방법은 직접 그 세포를 배양을 시켜갖고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균들을 조각조각 잘라서 그 조각들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요. 그래도 항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죽은 균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충분히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간접 배양은 바큘러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에다 균을 집어넣어서 증식을 시켜요. 그리고 역시 죽여서 조각조각 낸 다음에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 약독화된 백신이 가장 보편적인 백신, 우리가 맞는 백신들이고요. 이게 제가 어저께 다시 만들면서 이게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유전자 재조합 백신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항체를 유도하는 단백질만 뽑아갖고 다른 균에다 배양을 해요. 그러니까 균을 배양을 하는 게 아니고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 단백질만 싹 빼갖고 배양을 해서 이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이 단백질 갖고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B형 간염이에요. 그래서 B형 간염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유사 바이러스 입자 백신이에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봤듯이 그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안에 RNA가 있는데 유전자가 속에 있는 RNA만 싹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조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오래 걸리겠죠. 그런 것으로 한 게 자궁경부암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껍데기만 있는 균을 집어넣는 거죠. 아무 그 독성이 없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법이 이제 DNA나 RNA 백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백신 만드는 방법이 RNA나 DNA 백신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전염병들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그 원인은, 우리 각 지역마다 옛날에는 풍토병이라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만 있는 병. 근데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이미 다 균에 걸렸었고 낫기 때문에 항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병들이 잘 걸리지 않는데 외지에서 놀러 왔던 사람들이 걸려서 가게 되면은 이게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그 병에 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 백신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백신은 사람이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걸린 병에 대해서 만드는 건데, 사람은 걸리지만 동물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6주 정도가 되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와요.
이 백신을 만드는 기간이 오랜데 6주 만에 변이가 탁탁 돼 버리니까 아무리 백신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허가가 떨어진 게 RNA나 DNA 백신 방식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어요. 사실 이 방법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연구가 되어 왔고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허가 받은 백신이 하나도 없었고 안전성도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허가를 안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는 하루에 막 수십만 명씩 죽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묻힐 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 그냥 쌓여갖고 기다릴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생산할 수 있는 DNA나 RNA 방식의 백신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임상 실험 기간도 그냥 짧게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 생산 방법들은 어느 정도 생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증명이 됐는데 RNA나 DNA는 그런 방식이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백신들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있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RNA 백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게 DNA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맞았던 게 RNA나 DNA 백신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겪어본 적도 없고 임상 실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인들이 이 백신에 대한 마루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노바백스에서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 이 백신들을 참 많이들 맞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B형 간염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조 방법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요즘 그동안 안 맞으셨던 분들이 이 노바백스들을 많이 맞으세요. 물론 백신을 맞았다고 기존의 방법대로 만들었을 때 그 백신으로 안전하다는 100%의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 매년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독감 예방 접종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0여 명씩 목숨을 잃어요. 독감 예방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 백신 만드는 과정이 아무리 이 안전성이 입증이 됐어도 부작용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대체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백신을 맞으면은 증상이 훨씬 완화된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97, 8년도쯤에 독감을 정말 심하게 알아봤어요. 한 10일 동안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매년 맞아요. 그리고 한 3, 4년 전쯤에 독감에 한번 걸렸었는데 견딜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또 사람마다 틀려요. 지금도 요즘 우리나라에 하루에 한 300명씩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 사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맞는다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 노바백스가 그나마 좀 안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이 RNA나 DNA 백신은 확실한 게 없어요. 이번에 급하게 그냥 허가를 했을 뿐이지. 근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쭉 골골하면서 한 며칠 동안 정말 푹 잤거든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누워서 잤어요.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균들에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험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백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00% 안전한 백신 역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심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백신은 우리가 꼭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질병으로부터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백신 뭐라고요?